지방선거는 이제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지사에 대한 KSY 조사를 쭉 들었는데요. 성분은 결국 수도권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 경기라고 봐야겠죠. 예. 서울은 거의 끝난 게임이라고도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네. 민주당 내에서 후보를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만 후보 설왕설래 과정도 너무 질이 멸렬하기 짝이 없었어요. 네. 어차피 다 질 건데 뭐 내가 대신 희생을 하니 뭐니 이건 정말 있을 수 있는 적전 분열의 최상치이자 선거 전략으로서 최하지하라고 보는데 글쎄요. 저는 그 가능성을 대단히 희박하게 봅니다만 일부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물론 본인은 부인할 뿐더러 저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99%는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더라도 서울은 조금 쉽지 않지 않은 거 아니냐 누가 나와도 현재로서는 국면상. 인천은 지금 서울이든 어디든 충남이든 중요한 곳이 몇 군데 있지만 아직은 대진표가 안 나오고 각 당의 경선 기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굉장히 섣부릅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남춘과 유정복 이 두 사람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박남춘 후보가 현지에서는 인기가 그닥 없었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긴 했습니다만 저희 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유정복 후보에 비해서 조금 앞서고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초반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조금 앞서 조금이 아니라 한 50%를 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와 붙는 걸 가상하더라도 현재 시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4월 18일 현재로. 대구가 조금 애매한데 김재원과 박근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아 이 두 변호사가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홍준표 대 반홍 이런 구도는 짜이겠다. 그런데 아직 3명이 경합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한 40에서 42 정도 나오고 있고요. 유영아 변호사가 의외로 아마 박시민가 봅니다만 22에서 24, 5까지도 잡히는 걸 봤습니다. 김재원 친박이기도 했고 윤석열 옆에도 서 있었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16에서 19 정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나온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면은 김재원 그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완전히 핵심 친박이었잖아요. 그랬죠. 예, 핵심 친박이기 때문에 김재원 후보와 유영아 후보는 경선 때 아마 어떤 형태의 단일화든지 될 것 같아요. 예, 단일화되지 않으면은 그 홍준표 못 이기죠. 한테 이길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랬을 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할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겨서 이제 또 우리 홍준표 후보가 이기게 되고 대구시장이 된다면은 또 이 하방 논리를 본인이 이야기했거든요. 하방됐다가 다음 대선에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상당히 좀 힘이 실릴 수도 있다. 근데 제 하나 관심은 만약에 유영아로 단일화가 돼가지고 유영아가 김재원을 이겨서 그래서 홍준표와 유영아가 붙었는데 의외로 빡세다. 그럼 막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모션이나 행동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아니 선거 여왕이니까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감옥 가기 전에 여왕이었는데. 아니 뭐 달성으로 내려가고 그걸 유영아가 뭐 빚을 내 가지고 집을 그 하고 뭐 열심히 도와달라고까지 말했으니 온갖 이야기 다 했었고 본인이 지난번에 영상 메시지 냈잖아요. 봤어요. 아주 그럼 이제 구구절절하게 냈더라고요. 그러면 홍준표하고 박근혜가 다투는 꼴이 돼버리거든. 그 사실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친박들하고 무지하게 부딪혔습니다. 예. 예, 무지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근데 여기가 대구라는 거죠, 대구. 그러게요. 예, 대구라는 게 어떻게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국 운영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는 있지만 역시 수도권 선거인데 수도권 선거에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서울은 오세훈 후보가 지난번에 18% 이겼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4.8% 이겼거든요. 윤석열이. 예, 그러니까 한 13, 4%가 이제 그렇죠. 민주당이 나름대로 복구를 한 거죠. 예. 했고 이번에 보면은 그 흔히 말해서 강남 3구와 그다음에 세금 반발 마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파트 가격이 제법 종부세 많이 내는 곳. 많이 내는 동네로 이렇게 집중됐어요. 거기서 윤석열이 31만 표 이긴 것 가지고 전국적으로 25만 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요. 이 오세훈 시장이 두 번째 됐을 때 서울 전역에서 지고 강남 3구에서 이긴 걸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요. 예, 그때 0.8%
8% 차인가 이랬는데 한명숙 저기 이길 때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좀 비정치권 인사로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추대와 속에서 아마 붙었으면은 달랐을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쉬워하는 게 김동연 김현정? 후보가 서울시장 서울로 갔어야 되는 거 나와라? 아니냐. 근데 그걸 정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송영길 대표가 자기 서울시장으로 치고 나오는데 김동연 후보를 조정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은 86 세대지만 86 용태론 또 이야기했던 사람이 대선 패배를 책임졌던 사람이 또다시 자기가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서울시장 넣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송영길 대표의 정치 인생에서 전략적 과오 아니냐, 오류. 예, 아닌가. 그 본인 동기잖아요. 예, 뭐 사적인 걸 말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친구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쓴소리하는 썬소리. 참모와 친구가 필요하다. 예. 그 친구들이 좀 제 약했던. 텔레그램 보여드릴까요? 쓴소리 했는데. 그냥 말만 하면 안 되죠. 이게 한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파산하자고 해놓고 결국은 등산 가는 꼴이 결과적으로는 됐는데 김민석 의원이 말을 참 아프고 뭐 시니컬하게 하던데. 그렇죠. 예. 그 지금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송영길 후보에게는 굉장히 곤란하게 돼버렸어요. 바둑으로 치면 곤마. 이낙연 그 후보 전 대표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듣기로는 추대의 그런 분위기가 그럼 움직임이 돼야 나올까요, 된다. 과연? 예. 그럼 나올까? 그래서 거기서 추대의 그 마지막이 어디 있냐면은 이재명 상임고문까지 이재명 후보가 제발 나가 주십시오. 그렇죠. 예, 과연 그게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그 부분도 이재명 후보의 정치력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봅니다. 선거 이게. 양상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제가 볼 때 양당의 어떤 성패는 서울 경기다. 이재명 후보에 달려 있다 봐요. 예, 이재명 경기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예, 경기지사가 이번에 이겼잖아요. 예. 유일하게 거의 5% 가까이 4.8% 그렇죠. 이렇게 이겼는데 경기지사를 갖다가 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열심히 뛸 거 아닙니까? 예. 속에서 이기게 되면은 8월 전당대 조기 복귀론도 빨라지고 당 대표도 힘을 얻게 되는 거고 경기지사 치게 되면은 어렵겠죠. 만약에 지금 김 대표 예상 겸 말씀대로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 역시 윤석열과 이재명이 또 한 번 리턴 매치 내진 2라운드인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3구 대선의 연장선상에 있다. 네. 2라운드다. 이게 그래서 이번 대선 또한 윤석열과 이재명 거기에서 오세훈 시장의 좀 이렇게 그거 좀 색깔이 좀 이렇게 줄어든 상황이 되는 건데 선거 전에 들어가면 또 다르겠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라운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의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 후보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으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네요. 고문이 네. 본인이 경기지사 승리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 와서 서울시장 한다면 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해서 이 대장동 문제가 과연 이재명 후보의 고문의 발목을 잡을 것이냐 이 부분도 저는 지방선거의 결과랑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합니다. 오늘은 다음 달에는 예. 대진표 나온 걸 가지고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지방선거가 한창 이렇게 물올랐을 때 다시 우리 이강윤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